안녕하십니까. 화상흉터 하나만 서초비서사랑의원 원장 서정구입니다. 자, 오늘은 흉터의 모든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흉터는 왜 생겼을까요? 흉터는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첫 번째, 온도에 의해서 생깁니다. 너무 뜨거워서 생기는 거 뭡니까? 화상. 열이 너무 높아서 생기는 거. 50도씨 이상 몇 분 이상 노출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백질 변성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영하의 온도에서 노출이 몇 분 이상 계속되면 동상을 입죠. 저온 손상을 입는 겁니다. 온도에 의한 손상. 이것은 병리학적 과정이 똑같은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든 온도가 적든 병태 생리학적 과정은 똑같아요. 화상하고 동상이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을 등산을 하다가 아주 높은 6,000m 이상에서 고지대에서 고립이 돼가지고 겨우겨우 생還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다 자르고 발가락 다 자르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동상을 입어서 그렇습니다. 동상. 자, 그러면 높은 온도에 화상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을 화상당해도요, 잘못하면 동상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괴사가 일어나고 절단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는 저온 화상, 고온 화상. 일단 온도 때문에 생겨요. 두 번째는 물리적인 힘입니다. 어떠한 강력한 힘, 교통사고 같은 것 때문에 나타나서 딱 물체에 부딪히고, 또 권투 선수들이 센 주먹으로 심하게 강펀치를 맞았을 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런 물리적인 힘은 겉으로 상처를 남기지 않지만 우리 내부 장기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힘 때문에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데 노인분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오랫동안 눌려있게 되면 욕창이 생깁니다. 이건 물리적인 힘이에요. 사람의 몸을 계속 눌러놨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에 괴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흉터가 생겨요. 그 다음은 균에 의해서 흉터가 생깁니다. 세균 감염, 그 다음에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예정이지만 TEN이라고 톡식 에피더멀라이스틱 네크로시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피부에 괴사가 일어나서요, 표피가 녹는 겁니다. 이거는요, 세균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 저항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을 잘 안 들을 경우에는요, 앰퓨테이션, 절단까지 갑니다. 지금 멀리서 와서 저한테 치료받는 TEN 환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깁니까? 포진 있죠. 이 포진이 반복해서 생기고 딱정이를 잘 관리 못하면 흉터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어떤 게 있습니까? 단순 포진도 있지만 대상 포진도 있죠. 허르페스 조스터 같은 균이 감염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옆구리 같은데 어때요? 아프고 난 다음에 딱정이가 많이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흉터가 생기죠. 또 허르페스 조스터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언젠가는 이 허르페스 조스터 때문에 극심한 통증에 있는 환자를 한번 제가 치료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화상 흉터 중에 켈로이드에서 뉴로제닉 심프텀이 있는 거, 그러니까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거, 아프고 따갑고 가려운 그런 흉터가 있어요. 그런 흉터를 치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있어서도 페인이 있는 이 허르페스 조스터 흉터 있죠. 대상포진 흉터도 제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 치료도 제가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한번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곰팡이균에 감염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곰팡이균 때문에 면역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곰팡이균의 세균 감염이 또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디에 왔냐면 머리 쪽에,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에 왔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감염이 걸렸는데 집안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집안에 습기가 가득해요. 제가 집안에 가서 베개를 만져보니까 베개가 축축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이거를 바꿔주고 자는 환경을 바꿔야지 얘가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항생제 치료를 하고요. 세균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곰팡이 치료하고요. 그래서 그 환자를 제가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균이 있으면요, 균에 의한 흉터가 생겨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가 동반이 되는 겁니다. 화상 흉터 하나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이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 상처가 나오는 모든 원인 중에 아까 온도에 의해서 화상당했다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당뇨까지 있는 분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 손가락에 화상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처음 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것을 치료를 해도 되나?
이 환자는 처음에 화상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며칠 받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게 운이 없으면 당뇨 때문에 절단을 해야지 되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고 경고를 받으셨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몸속에 피도 좀 끈적거려서 끈적끈적한 피가 흐르니까 어때요? 막히게 되고 순환이 잘 안 됩니다. 화상을 당했는데 순환이 아주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괴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가피절제술을 합니다. 그거를 괴사된 부분을 다 잘라내요. 그거를 이분이 2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가피절제술을 하고 보니까 흉터가 깊어졌습니다. 그 바깥쪽에 있는 익스텐서라고 하는 그 힘줄이 있어요. 근데 가피절제술을 하면서 힘줄이 같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3번째 손가락이요, 탁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괴사가 돼서 전부 다 이렇게 움푹움푹 다 파여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우라는 이 진창처럼 생기는 많은 림프구나 백혈구 같은 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화학적 생성물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더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괴사가. 이게 거의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저의 유튜브를 보시고 혹시 치료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한테 오셨어요. 이거를 내가 치료를 해서 괴사가 진행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당뇨가 심한데? 이게 지금 절단 일보 직전까지 와가지고 지금 정형외과 컨설트가 난 상태라면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를 내가 지금 치료를 해야지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론은 제가 도전을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상태가 심한 환자이지만 내가 치료를 해서 도전해 볼 마음이 있다. 내가 한번 해보겠노라고. 떨어져. 제가 피놀셀을 해서 구멍이 난 상태를 보니까 좀 기분이 좋아요. 뭔가 아까보다 수술하기 전보다 뭔가가 굉장히 정돈이 돼 있고 이 구멍 안에서 잘만 이게 증식만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까보다 그 지저분했던 흉터가 뭔가가 심치 않게 뭔가 깨끗해진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래서 피놀셀을 해놓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상처가 이렇게 납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구멍 안에서 재생을 하는 그 무서운 효과가 이 엄청난 상처를 낫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제발.